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노션으로 필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노션을 사용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왜 노션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누구나 쉽게 구조적인 필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필기들 간의 연결입니다. 노션이 어떻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노션은 컴퓨터, 태블릿, 폰, 어떤 기기로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기기에서 연동도 완벽하게 잘 됩니다. 사실 노션은 컴퓨터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오늘은 아이패드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션이 처음이라면 우선 노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패드로 사용하신다면 노션 앱을 쓰시면 더 편리하실 거예요. 노션이 어려운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링크를 누르고 사파리로 실행시키면 노션 페이지가 뜰 겁니다. 점점점을 누르고 템플릿 복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노션 페이지로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왼쪽에 바를 열어보면 나의 노션 페이지를 모두 볼 수 있는데요.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일단 제목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표지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성됩니다. 다시 표지로 돌아가 보면 노트가 한 권 생겼어요. 노트는 내가 원하는 만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제목을 지어주세요. 공부할 과목 이름이나 관심 분야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 영상에선 편의상 과목이라고 부를게요. 이 표지 페이지에서는 작은 기능 하나만 알면 돼요. 활성, 비활성, 전체라는 탭이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 비활성 탭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과목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활성 상태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설정을 비활성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 페이지에서 사라지고 비활성 탭에 들어가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안 쓰고 있는 노트를 숨겨두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탭에서는 모든 노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노트 표지가 다 똑같이 생기니까 구분이 잘 안 가네요. 표지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과목 페이지에 들어가서 맨 위에 커버 변경을 눌러주세요. 여러 옵션들 중에 업로드를 누릅니다. 내가 가진 사진이나 파일로 커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아까보다 구분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단색 표지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스크린샷을 찍고 더하기를 누르고 도형 추가, 그리고 사각형을 골라주세요. 크기를 키워서 화면을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의 색깔을 바꿉니다. 원하는 색이 됐으면 완료를 누르고 사진에 저장하면 끝이에요. 다양한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각 과목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위에는 상자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엔 강의자의 정보를 적어요. 교수님 성함, 연락처, 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요. 왼쪽엔 강의와 관련된 정보를 적습니다. 이 칸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우셔도 괜찮아요. 아래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노트가 생성됩니다. 기본 노트 페이지는 커버가 없는데 표지와 같은 커버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표지부터 통일된 색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걸 노트 만들 때마다 일일이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파란 상자에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 점점점을 누르고 편집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표지색과 같은 커버를 추가해줍니다. 뒤로를 눌러서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 커버가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노트당 한 번만 템플릿을 바꿔주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노트의 아이콘을 바꾼다든지 제목 양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부 구성조차 여러분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트 페이지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단순해요. 구분선 2개가 보이는데 위아래는 일단 무시하세요. 우리가 필기를 하는 공간은 바로 이 가운데입니다. 먼저 제목을 적어주세요. 노션이 구조적인 필기를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다양한 블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 블록부터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다양한 블록들, 필기에 자주 쓰이는 블록들만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제목 블록입니다.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필기를 할 때는 큰 제목부터 소제목, 내용 순으로 써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 1블록으로 큰 제목들을 먼저 쭉 적고요. 각 제목 아래에 더 세분화된 소제목을 적어요. 제목 2블록으로요. 제목 블록의 단축키는 바로 샵 버튼이에요. 샵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제목 1블록이 만들어져요. 샵이 2개면 제목 2, 3개면 제목 3가 됩니다. 이런 순서로 필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필기가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게 글씨 크기만 다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 추가라고 써진 버튼을 눌러보면 회색 배경의 제목 1블록과 소제목 추가라는 버튼이 생겨요. 제목 아래에 바로 내용을 써도 되고 소제목을 추가해서 그 아래에 본문을 적어도 됩니다. 새로운 내용은 또다시 제목 추가를 합니다. 아까보다 제목들의 구분이 뚜렷하죠? 버튼 옆에 톱니바퀴를 눌러보면 어떤 버튼인지 알 수 있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의 위에 블록을 삽입하겠다 라는 거고 삽입할 블록을 밑에 적어준 겁니다. 버튼 속에 버튼을 넣어서 소제목 추가에 톱니바퀴를 눌러보면 이 버튼도 눌렀을 때 위에 블록을 삽입하는데 여기에는 제목 2 블록이 들어있어요. 원한다면 구분점의 모양 같은 것을 여러분이 바꾸셔도 됩니다. 소제목에도 배경색을 넣든지 글씨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완료를 눌러 수정을 끝냅니다. 바뀐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소제목 양식이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필기 가독성을 높여주는 블록들도 있습니다. 글 머릿기호 목록은 여러 항목들을 나열할 때 유용하죠. 비슷하게 번호 매기기 목록도 있습니다. 간단히 대쉬,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글 머릿기호가 되고 번호도 점 스페이스를 치면 번호 블록으로 바뀌어요. 단축키를 알아두면 블록 추가가 훨씬 쉬워집니다. 필기 내용을 강조시켜주는 블록들도 있습니다. 인용 블록이나 콜아웃과 같은 블록을 사용하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덜 중요한 내용을 가릴 수도 있는데요. 토글 블록을 만들고 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내부에 쏙 넣어주면 평소에는 닫아두었다가 내가 원할 때만 펼쳐볼 수 있습니다. 블록들은 모두 배경색을 바꿀 수 있어요. 콜아웃은 앞에 아이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새로운 블록으로 넘어가는데 쉬프트 엔터를 치면 블록을 여러 줄로 쓸 수 있어요. 텍스트를 굵게 쓰거나 밑줄을 치고 다른 색으로 바꿔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열 블록을 이용하면 단을 나눠 쓸 수도 있어요. 좀 더 쉬운 방법은 블록을 드래그해서 옆에 파란 선이 생겼을 때 놓아주면 이렇게 단이 나뉩니다. 내용도 이렇게 드래그로 끌어오면 돼요. 단의 너비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를 작성하고 싶으면 표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양한 블록들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건너뛰었던 노트 맨 윗부분을 보면 노트북 안에 약물치료학이라는 과목 속에 첫 번째 노트란 걸 알 수 있어요. 과목 이름을 누르면 과목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요라는 토글을 열어보면 우리가 쓴 제목들로 목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고 심지어 눌러서 그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는 학습 정리가 있어요. 간단히 써보면서 머릿속에도 정리를 합니다. 오른쪽의 두 버튼은 직접 설정을 바꿔야 하는데 톱니바퀴를 눌러서 연결할 페이지를 바꾸면 됩니다. 1번 노트에서 다음을 누르면 2번으로, 또 3번으로 이동하고 이전을 누르면 거꾸로 이동합니다. 만약 이 부분도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괜찮아요. 노션에는 사진도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블록을 추가하고 사진이나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애플 기기들 간의 연동성을 이용해서 아이폰 카메라 앱을 사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찍고 사진을 복사한 다음에 노션에서 바로 커맨드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웹에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스크린샷 촬영을 하고 영역을 선택한 후 복사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방법들로 쉽게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어요. 단 나누기를 이용해서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도와주는 좋은 영상을 발견했다면 링크를 복사해서 노션에 그냥 붙여 넣어 보세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주로 북마크 생성을 합니다. 영상이 아닌 도움되는 사이트들도 전부 북마크에서 넣어둘 수 있어요. 방대한 자료를 모두 풀었을 것이 아니라 스크랩해놓고 언제든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놀랍게도 파일도 첨부됩니다. 수업 자료, 전자책 같은 것들도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거죠. 노션에서 파일 블록을 추가해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파일당 최대 크기는 5MB입니다. 이건 무료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5MB가 안 되는 파일은 바로 첨부가 되지만 5MB가 넘는 파일은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뜰 거예요.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합니다. 그 파일의 링크를 복사해서 노션에 붙여넣기 합니다. 누르면 파일을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외부 자료는 이렇게 쉽게 노션에 첨부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써놓은 다른 노트를 연결시키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페이지에 정리했던 내용을 참고로 넣고 싶을 때 골뱅이를 치고 페이지 이름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그 노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페이지의 특정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면 그 블록에 블록 링크를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고 눌렀을 때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텍스트를 치고 블록 지정한 다음 링크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페이지를 선택하거나 블록에 링크를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가 바로 링크가 됩니다. 더 쉽게 하는 법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냥 링크를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같은 방법으로 외부의 링크도 텍스트에 걸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른 노트와 연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동기화 블록입니다. 블록을 동기화 블록으로 전환하면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생깁니다. 블록을 복사하고 노트로 돌아가서 붙여넣고 동기화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수정사항을 만들게 되면 원본 페이지도 수정사항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당연히 원본을 수정해도 사본이 수정됩니다. 미리 동기화 블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일반 블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동기화 옵션만 고르면 자동으로 동기화 블록으로 전환돼요. 하지만 참고 자료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숨기기엔 토글이죠. 참고라고 이름을 써준 다음에 동기화 블록을 토글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접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열어서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눌러보면 동기화 블록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 관련 있는 노트들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화 블록은 사용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해요. 실수로 블록 안의 내용을 지워버리면 원본에서도 내용이 지워집니다. 이것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션으로 필기를 하면 다양한 블록들을 활용해서 구조적이고 멋진 필기를 해낼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 웹, 파일 등 다양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효율적으로 필기를 해낼 수 있습니다. 링크나 동기화를 통해 노트끼리 연결을 만들어 유기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노션으로 노트를 쓰는 이유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